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남한테 내 기회를 넘겨주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도 이제 댓글로 상담이 온 게 있어서 그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앞부분만 살짝 읽어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한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이 이제 제가 2018년도에 2019년도 재수를 준비하는 재수생이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3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반응이 되게 좋았고, 처음에는 저는 되게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 욕은 많이 먹었어요. 네, 욕은 많이 먹었고, 이제 뭐라고 남겼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혹시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친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고민을 하는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서 끌고 왔어요. 앞부분만 좀 읽어봤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답장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댓글 하나 남깁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입결이 안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 고3 현역입니다. 입결이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실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작년에 의치안을 못 보냈거나 뭐 그 전년도에도 좀 저조하거나 서울대에 진학한 애들이 좀 적거나 뭐 이러면 입결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깔고 얘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본인이 성취한 성적이 상대적으로 주변 애들이 못해서 조금 적은 노력으로도 상위권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어떤 겸손의 어떤 표현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과 의치한 0명이고 고대 1명, 다음은 2대 뭐 이 정도 있었다고 하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1.7에서 8 정도, 이과 4등, 이과 4등이고 수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네요. 1.7, 8 정도면은 의치안도 이제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슷하게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 확률은 아니지만 써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서울대나 연대, 뭐 고대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기말고사를 심각하게 망쳐서, 그렇죠. 이렇게 잘 가다가도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목표를 너무 맹목적으로 너무 또렷하게 쫓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심리라는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 입시에서는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의 어떤 공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자기 주도로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요. 자기 자신의 공부 방식이나 또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기말고사 심각하게 망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급이 한 0.5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2점 초 뭐 이 정도 된다고 써있네요, 진짜로. 그래서 원하는 곳을 못 쓰게 됐습니다. 이러면 플랜 A만 있고 플랜 B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 아이 때 같으면은 겁을 줘서라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게 어른이 다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못 일으켜 세워요. 본인이 주저앉아서 막 의미 없다, 이미 다 끝났다 이러고 있으면 못 일으켜 세우는데, 아마 이 친구도 그럴 생각이 드니까 지금 저한테 뭐라도 이제 물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2점 초가 되었고 원하는 곳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럼 플랜 B를 세우셔야 돼요. 플랜 A의 결과가 또 있을 거냐.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학교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가 있을 거면,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학교보다는 좀 더 낫지만 차선책을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내가 원하는 그 뒤에 있는 어떤 결과의 목표로 진행하는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인생이 대학교에서 피니시 라인을 딱 끊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이 착각하는데 대학교가 이제 끝났어,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게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교육청 이제 국수 0 탐탐이겠죠. 11133 탐구가 엉망진창이네. 그래서 수시 준비하느냐고 못했다. 이제 보통은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육모에 보면 313 계속 그러네. 수시형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은 패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출 유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물론 꼭 그렇게 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애드립이 많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이제 국어나 예를 들어서 영어 영역에서 자기가 못 보던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털려버리는 거고, 과탐 꾸준하게 이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패턴 형태로 공부했을 경우가 많아. 이 과탐이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 놓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실수도 한두 문제 하고 쉬운 문제에서.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상담했을 때 현재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3년 동안 목표했던 학교에 비해 많이 낮더라고요. 요거는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낮은 등급의 친구들도 제가 그런 대학교를 왜 가요? 거기 두유 만드는 데 아니에요.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낮은 등급부터 높은 등급에서 다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했던 대학교를 또 그럼 정시로 해야 되는데, 정시 때 보니까 한두 등급 더 높게 따야 돼. 정시가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거 깜짝 놀라는 거지. 막 정시 파이터 막 이런 애들 보면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주변에 위로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시 자각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야 돼요. 지금 목표로 하는 목표점엔 도달을
목표치까지는 못해도 그 목표점 비슷한 곳으로 경유해서 지나가서 다음 목표치에는 똑같이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은 대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볼게요. 학교 선생님들도 위로만 해주시고, 제가 학원을 아이고 안 다니고 독학을 해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주변에 조언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대단한 건데, 이 친구가 지금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에 대한 그 공부에 대한 프라이드와 본인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야.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이제 배신감과 실망감, 거기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핑계를 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탈출구가 없어. 또 이 얘기하면 선생님이 누구한테 딴 사람 핑계대지 말라면서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그러던데, 그건 맞지. 맞는데 이 친구는 여지껏 걸어온 길이 순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탄하게 잘 걸어오던 친구가 주저앉으면 얘네들이 잘 못 일어나. 본인 탓이 맞는데 그 탓하면서 못 일어나시면 안 돼. 살면서 진짜 똘똘한 사람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고, 가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가는 방향에 최종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 경제적 자유로움을 얻는 것,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목이잖아요. 길목에서 새롭게 아는 정보도 많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안 이루어질 때도 많을 건데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아마 행동을 해내요. 여름방학 후 국어랑 탐구 단과 등록을 해서, 이게 약했어요. 제가 봤을 때 다니고 있는데, 영상에서 하신 말씀처럼 제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자기주도 형태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 정도만 해요. 예를 들어 학원을 안 다니는 자기주도를 학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0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100을 할 수 있는 친구한테 100을 주면 80을 해와요. 아니면 60 정도를 해오거나. 그런데 160 정도를 주면 짜증내면서 해오는 게 100을 해와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렇게 오버시킬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하는 친구들이 본인이 편식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잘 안 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잘 안 열려. 근데 이제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니면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과탐을 그냥 대충 그냥 평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학원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했는데 뭐 재수 생각도 많이 납니다. 글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쓴소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까놓고 말씀드리면 본인이 목표하던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하는 대학을 못 갔다 그래서 다 무너지거나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재수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애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일부 아이들의 얘기인데, 어떤 카페에 정시 파이터 애가, 정시 파이터인데 내일 중간고사인데 시험인데 영어 보는데 나눠준 자료하고 수특에 나온 거 거기서 나온다고 했대. 아예 지정까지 했어. 이거 공부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내신을 챙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한 거야 평소에. 그래서 시험 응시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건 회피. 출석 이수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시험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 찍어서 7, 8, 9등급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맞게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나서 선택이라고 해놓은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시험 그냥 찍으셈, 그냥 마킹하지 마셈. 장난하는 거죠 지금. 여기 댓글에 보면 0점이면 무조건 9등급인데 찍어서 7, 8등급 나오는 게 그냥 찍고 주무세요. 기둥 세우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뭐야 이게. 잘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벌써 재수 생각하면요, 너 도피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벌써부터 무슨 재수예요. 정시 다 치러보세요. 모의고사 안 나와서 자신의 공부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도 느끼고 패배감도 느낄 거예요. 근데 살면서 더 큰 패배감과 더 큰 실패, 그리고 더 많은 실수를 해. 근데 그때마다 주저앉고 우울감에 쌓여있고, 입시를 할 때는 감정은요 사치입니다. 너네가 가져야 될 감정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너의 포기는요 남들의 성공의 발판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착한 척 하려고 유튜브 하지 않거든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남한테 내 기회를 넘겨주지 마세요. 지금 제일 1순위로 보고 있던 목표를 못 이뤘다고 2, 3순위에 있는 목표로 얻을 수 있는 것들까지 버리지 마세요. 이해가요? 그리고 재수는요, 이번 입시 실패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쓰잘데기 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본인이 뭘 못하는지 찾아내세요. 본인의 공부 방식이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부 방식이 잘못된 지점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지금 학원도 잘 가잖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패배감이 들 때마다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앞으로 나는 수많은 패배들을 경험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저앉아서 울고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기회를 채갑니다. 싫잖아요. 우리 잘났잖아. 그죠? 바짝바짝 일어나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재수 생각이 들면 요거 나쁜 생각이에요. 알겠죠? 제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상한 생각들 그만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파이팅 하시고 헛소리나 헛생각이 들 때마다 찬물 한 잔씩 시원하게 들이키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